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조선 정조시대 한양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에 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윤상철. 나이 40의 포목점을 운영하며 꽤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철나리께서는 이제 나이가 적지 않으신데 왜 혼인을 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마을 주민들이 늘 이렇게 물으면 윤상철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무슨 복이 있다고 좋은 여인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때가 되면 자연히 인연이 찾아오겠지요. 하지만 사실 윤상철은 마음속으로 자신의 배필이 될 여인에 대한 기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단지 아름다운 외모만이 아니라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인을 원했지만 그런 이상형을 쉽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상철은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먼 지방으로 장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며 좋은 비단과 천을 사들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산길을 지나던 중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윤상철은 근처 작은 초가의 비를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아리따운 여인이 차를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홍연이었습니다. 날이 비가 그칠 때까지 편히 쉬다 가십시오. 홍연의 목소리는 마치 꾀꼬리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눈은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윤상철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지혜로움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나눈 대화에서 그녀는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시를 읊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홍연 아가씨, 혹시 연고가 있는 분이 계신지요? 윤상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홍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고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비단을 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며칠 동안 윤상철은 홍연의 집에 머물렀고 그들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갔습니다. 윤상철은 그녀의 현명함과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홍연에게 청혼했고 홍연은 수줍게 승낙했습니다. 이 몸이 상철나리의 마음에 드신다면 기꺼이 나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윤상철은 홍연을 아내로 맞이하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상철이 데려온 아름다운 아내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상철나리께서 복이 많으시구려. 그렇게 아름다운 분을 배필로 맞이하셨으니. 마을 사람들은 모두 홍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여자들조차도 그녀를 볼 때면 한 번 더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홍연이 윤상철의 집에 들어온 지 불과 반년도 되지 않아 윤상철은 갑자기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들여 유명한 의원들을 불러왔지만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결국 한 달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윤상철은 마을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온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친척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큰 재산은 모두 그의 아내 홍연에게 남겨졌습니다. 홍연은 아름다운 젊은 과부가 되어 밤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남자들이 그녀의 집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문을 굳게 닫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지만 때로는 강압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홍연은 자신을 보호하고 집안을 이끌 남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윤상철의 성을 이어갈 양자를 드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 윤상철 나리께서는 저에게 깊은 정을 주시고 큰 재산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혼인을 한다면 아들을 낳아 반드시 첫째는 윤씨성을 따르게 하여 윤가의 대를 이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 남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녀가 전 남편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모습이 매우 감동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과연 홍연 부인은 정이 깊고 의로운 분이시구려. 홍연이 남편을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총각들과 호라비들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누구나 아름답고 부유한 홍연의 남편이 되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후보자 중에서 홍연은 이학수라는 젊고
준수한 선비를 선택했습니다. 이학수는 어릴 때부터 학문에 힘썼지만 여러 번 과거에 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제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가정은 점점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학수는 홍연의 집에 들어가면 학문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홍연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과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홍연의 말에 이학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 혼례를 올렸습니다. 첫날 밤 홍연은 이학수를 매우 만족시켰습니다. 약속대로 그녀는 그에게 돈을 주어 과거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학수는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학수는 홍연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홍연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웠으며 그를 매우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홍연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매우 자상하게 돌봐주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연의 과도한 정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학수도 즐겁게 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기운이 빠져 나날이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이학수는 자신의 몸이 아내로 인해 완전히 소진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홍연의 요구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만약 당신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면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이 집에 들인 것은 빈둥거리라고 들인 것이 아니랍니다. 홍연의 분노한 목소리에 이학수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이학수는 홍연과 크게 다투고 다음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홍연도 어쩔 수 없이 그를 보내주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이후 이학수는 계속해서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마을에서는 그에 대한 수많은 소문이 돌았지만 그는 세상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습니다. 다시 홀로 남게 된 홍연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새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인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살고 있으니 새 배필을 찾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몰래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떳떳하게 새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남편을 고를 때 홍연은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건강하고 튼튼한 남자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약하고 허약한 사람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김대장이라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40살 정도로 반년 전에 아내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김 대장은 매일 쇠를 두드리는 일을 하여 체격이 매우 건장했습니다. 특히 그의 근육은 마치 산과 같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김 대장은 홍연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그들은 매일 밤 깊은 시간까지 서로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김 대장은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한 남자라도 매일 밤 지치게 하면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합니다. 김 대장은 체력이 좋은 편이었지만 6개월 후에는 그의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는 자존심 때문에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함께할 때 김 대장은 갑자기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홍연은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3명의 남편을 맞이했지만 결국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2명은 죽고 1명은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그녀가 아름답고 부유하다 해도 그녀에 대해 알게 된 남자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워했습니다. 남편을 잡아먹는 여자라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고 더 이상 아무도 그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홍연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와 혼인하려 하지 않으니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정욕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건장한 남자를 보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도망쳤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홍연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누구든 그녀와 하룻밤을 보내면 맛있는 음식과 술을 대접하고 열흘을 함께 보내면 은자 한 양을, 한 달이면 5양을, 석 달이면 50양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큰 보상 앞에 용기를 낸 일부 호라비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모험을 감수했고 또 어떤 이들은 겁이 많아 창밖에서 농담을 던지는 것에 그쳤습니다. 홍연은 이런 사람들을 화내지 않고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어 그들을 들이고 외모를 따지지 않고 자신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환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와 오랫동안 함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반년이 지난 어느 가을날 마을에 안복동이라는 젊은 푸주간 주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자리를 잡기 위해 처음 한 달 동안은 거의 원가로 고기를 팔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고기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안복동은 점차 마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멀리서 그의 집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홍연이었습니다. 홍연은 가끔 그의 가게에서 고기를 사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복동은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미 40이 넘었지만 아직 혼인을 하지 못한 총각이었고 여자를 가까이서 만나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는 마을의 다른 총각들과 술을 마실 때 홍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홍연의 환대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로 그들은 홍연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열적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안복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침을 삼켰습니다. 이제 그 홍연이 바로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복동의 마음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는 푸주간을 운영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마음이 선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할 때도 결코 손님을 속이지 않았고 그의 평판은 꽤 좋은 편이었습니다. 홍연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를 주시해왔습니다. 안복동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홍연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여 결코 다른 총각들처럼 홍연의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그의 태도가 오히려 홍연의 관심을 끌었고 결국 그녀는 직접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홍연은 안복동이 도구를 들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우아하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서방님, 왜 이제 오셨어요? 소녀가 오래 기다렸답니다. 왜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안복동이 놀라 물었습니다. 홍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은 푸주간을 운영하시니 제가 어떤 일로 찾아왔을 것 같으세요? 물론 돼지를 잡으러 오셔야 해서요. 안복동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돼지를 잡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부인께서 돼지를 기르신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푸주간을 운영하는 안복동은 마을에 누가 가축을 기르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연은 그를 흘겨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상한 생각 마세요. 정말로 서방님께 돼지 잡는 것을 부탁드리러 왔답니다.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어요? 다만 이 돼지는 자정이 되어야 잡을 수 있어요. 이미 늦었으니 서방님도 아직 드시지 않으셨을 테고 제 집에 가서 간단히 식사라도 하시지요. 제가 음식을 준비해 드릴게요. 그리고 술도 한 잔 마시다가 시간이 되면 돼지를 잡으시면 됩니다. 매혹적인 홍연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자 안복동은 이미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기꺼이 승낙했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과부가 직접 찾아왔다는 것은 분명 밤이 외로워서일 거야. 사람들이 그녀가 남편을 해친다고 하지만 나는 그녀의 남편이 되는 것도 아니니 무슨 문제가 있겠어? 안복동은 집문을 열고 도구를 집에 두려 했지만 홍연이 그를 막았습니다. 서방님, 돼지를 잡으려면 칼이 필요하지 않나요? 도구를 그냥 가져가세요. 원래 안복동은 홍연이 돼지를 잡자는 것이 단지 그를 초대하기 위한 핑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녀의 말을 들으니
혹시 정말로 돼지를 잡으려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설마 그녀의 집에 정말 돼지가 있는 것일까요? 홍연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안복동에게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고 그에게 잠시 앉아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복동은 무심코 물었습니다. 부인, 댁의 돼지는 어디에 기르고 계신지요? 먼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홍연은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돼지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면 자연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안복동은 어쩔 수 없이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약 1시간 후, 홍연은 부엌에서 4-5가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평범한 가정식이었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요리에 돼지고기는 없었습니다. 홍연은 오래된 술 한 병을 꺼내 2사람의 잔을 채우고 그들은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3잔의 술이 오간 후 약간 취기가 오른 홍연은 안복동에게 몸을 기대며 그를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속담에 술은 용기를 준다 는 말이 있죠. 더구나 평생 총각으로 살아온 안복동에게는 어떨까요?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갑자기 홍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홍연은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옆방을 가리켰습니다. 안복동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녀를 안아 빠르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그녀를 침상에 눕혔고 2사람의 정열적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거의 1시간이 지났지만 안복동은 여전히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2사람이 가장 즐거운 순간에 홍연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촛불을 켜며 말했습니다. 이제 늦었어요. 서방님도 좀 쉬시고 나중에 일할 때 힘을 써야 하니까요. 안복동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홍연 씨, 제가 할 일은 이미 마치지 않았나요? 설마 정말 돼지를 잡으라고 부르신 겁니까? 홍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을 부른 것은 물론 돼지를 잡기 위해서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왜 당신을 부르겠어요? 제가 남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칼을 들고 침대 아래로 들어가서 기다리세요. 제 신호를 듣고 행동하셔야 해요. 안복동이 막 질문하려는 찰나 갑자기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연은 당황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서둘러 옷을 입고 안복동을 침대 아래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칼을 들고 빨리 침대 밑으로 숨으세요. 안복동은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고 서둘러 침대 아래로 숨었습니다. 홍연은 옷을 정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키가 매우 크고 검고 건장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집 안으로 들어와 탁자 위에 놓인 음식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밤 상이 참 푸짐하구려. 빨리 술을 따라주시오. 이 사람이 술 한잔하며 부인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소. 홍연은 즉시 술병을 가져와 그의 잔을 채우고 그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탁자 위의 음식은 안복동과 홍연이 먹다 남은 것이라 이미 차가워졌지만 거대한 남자는 전혀 개의치 않고 손으로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그는 음식을 모두 비우고 큰 술병도 다 비웠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신 후 그는 홍연을 안아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안복동은 침대 밑에 숨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홍연과 어떤 관계인지 알 수 없었지만 2사람이 매우 친밀해 보였습니다. 안복동은 속으로 홍연을 비난했습니다. 이런 음란한 여자, 나를 불러 무슨 장난을 치려는 거야? 약 반 시간이 지나자 안복동은 갑자기 이상한 코골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돼지 코골이 소리가 날까? 그가 의아해하던 그때 홍연이 갑자기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가 그녀에게 뭔가 묻기도 전에 갑자기 그의 몸 주위에 이상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는 거대한 멧돼지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모습이었습니다. 멧돼지는 침대 위에 누워 있었고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홍연은 침대 밑을 향해 외쳤습니다.
안서방님, 빨리 나와서 이 멧돼지를 잡으세요. 걱정 마세요. 방금 그의 술에 마비약을 넣었어요. 그의 힘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빨리 돼지를 잡으세요. 안복동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침대 위에 거대한 멧돼지를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돼지를 잡아왔지만 이렇게 큰 멧돼지는 처음 보았습니다. 특히 이 멧돼지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마비약에 걸렸다는 것을 알고 두 사람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간악한 여자, 감히 나를 속이다니. 두 사람 다 기다려라. 내 힘이 돌아오면 너희 둘 다 잡아먹을 것이다. 이 하찮은 인간, 네가 나를 해칠 수 있을 것 같으냐. 내 피부는 이미 칼과 창에 강해져 있다. 나를 죽이려면 꿈이나 꾸어라. 홍여는 안복동이 망설이는 것을 보고 초조해하며 소리쳤습니다. 안서방님, 뭘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올라가서 그를 죽이세요. 그가 힘을 회복하면 우리 둘 다 죽을 거예요. 안복동은 이 상황에 완전히 놀랐지만 홍연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즉시 칼을 단단히 쥐고 멧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멧돼지가 정말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한 번에 멧돼지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칼을 들어 올려 멧돼지 목에 급소를 찔렀습니다. 멧돼지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안복동의 칼이 그의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비록 손가락 하나 깊이밖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멧돼지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복동이 정말로 그를 죽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때 멧돼지는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미친 듯이 애원했습니다. 형님, 절 죽이지만 마세요.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형님이 앞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보물도 드리고 장수할 수 있는 비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 살려만 주신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도 형님께 바치겠습니다. 안복동은 이 멧돼지가 시간을 벌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일단 힘을 회복하면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신을 해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를 깨달은 안복동은 칼을 다시 뽑아 계속 찔렀습니다. 마침내 멧돼지는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알고 보니 안복동의 이 푸죽한 칼은 그의 집안에서 여러 대에 걸쳐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이 칼로 이미 10,000마리가 넘는 돼지를 잡았기 때문에 칼에는 강한 기운이 깃들어 있었고 요괴나 귀신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멧돼지의 방어막을 뚫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멧돼지가 죽자 안복동은 숨을 헐떡이며 홍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홍연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부끄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서방님, 멧돼지 요괴를 제거해 주시고 저를 저주에서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서방님은 정말 용감하십니다. 이어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이 멧돼지를 만났어요. 당시 멧돼지는 사냥꾼에게 부상을 입은 상태였고 제가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이 멧돼지는 도수를 부려 저를 조종했습니다. 그는 저를 이용해 인간 세상의 정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저는 그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의 뜻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제 이전 두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마을에 오신 이후로 저는 몰래 서방님을 관찰했고 서방님이 멧돼지 요괴를 물리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멧돼지 요괴가 서방님에 의해 제거되었고 저도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해치지 않을 것입니다. 안서방님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복동은 약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색하게 그는 물었습니다. 그럼 이 멧돼지 요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어떨까요? 멧돼지 요괴는 요괴이지만 수백 년 동안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의 고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정말로 오랫동안 병을 앓거나
고질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이 멧돼지 고기를 먹은 후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 안복동과 홍여는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함께 떠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후 한 젊은이가 마을로 돌아왔는데 그의 성은 윤 씨였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윤가의 옛 저택을 차지했습니다. 이때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분명히 홍여는 첫 번째 남편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 첫째 아들에게 윤씨성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복동과 함께 다른 곳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오래전 조선시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 교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아직도 많은 비밀과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달콤하고 가장 아름다운 외모 뒤에 가장 위험한 본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